그걸 해봤지. 안녕하세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의 메인 스피커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제가 지금 발표드린 내용은 그 드루이드 서밋 공식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한 60%의 자료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 세션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서 뭐 제가 코멘트 드릴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인플라이라고 해서 뭐 드루이드에 있는 버그를 혼자만 고쳐놓고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가끔 이제 매니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인플라이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이요. 네, 그런 게 좀 있었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의 집 지원할 때는 감사하게도 아까 다른 분이 질문 주셨었는데 감사하게도 저도 그렇게 쑥 어물쩍 넘어가서 사스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안에서 열심히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뭐 국내에서 그 폴라리스 고객으로 좀 규모 있는 건 사실 첫사례였었어서 국내에 그 사스 고객이 지금 한 4곳, 5곳 정도 되시는데 그리고 맨날 뭐 저희가 뭐 광고 분석 케이스로는 많이 쓰이는데 물론 뭐 광고 앞단이나 이런 거를 본 거지만 이번에 좀 분석가분들이 광고 분석가분들이 좀 뭘 보시는지를 좀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재밌게 구축하는 여정에 뭐 저의 엔지니어링 여정을 좀 보탰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되게 이제 만족스러우셨는지 안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만족스러워요. 저는 대충 로하스가 뭐구나 정도 이제 알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미국에서는 드루이드 서밋이라고 해서 뭐 11월 말쯤에 그냥 이제 그런 오픈소스 드루이드 플러스 인플라이로 해가지고서 뭐 한 해의 어떤 피처들을 좀 정리하고 뭐 내년에 로드맵도 정리하고 주요 고객 국내 이번에는 뭐 로블록스라든지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로블록스 자료는 좀 내용이 좋아서 제가 번역을 해서 미니사님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로블록스의 수많은 서비스의 사용자들을 이제 데이터 스케치 써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빨리 추정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는지 뭐 이제 이런 내용들하고 레이크하고 이제 어떻게 엮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번역해서 드렸는데 마찬가지 드루이드 웹사이트 가시면 보실 수도 있고 비디오를 아니면은 뭐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전화 알려주시면 제가 뭐 링크드인건 뭐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드루이드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하고 달려온 길이 꽤 많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뭐 어떠한 기능들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나올 예정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또 쿠버네티스 질문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저는 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픈소스는 대부분 뭐 오픈소스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이 다 있지만 오픈소스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만들어진 그 솔루션을 거기에 집중해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가령 이제 뭐 드루이드는 지금 많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돼서 뭐 그런 장기 집계 쿼리라든지 조인 쿼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게 됐지만 그런 걸 이제 무리해서 원래 돌리려고 한다라던가 했었을 때는 태생이 이제 이게 아니니까 늘 여러 가지 잠재적인 이슈들을 감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오픈소스를 잘 쓰시는 분들보다 뭐 더 뛰어나다라기보다 그거나 아니면 인플라이 자체 엔진이 뭐 따로 또 대단하다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제 저는 무리를 하지 않는 사이징과 무리를 하지 않는 워크플로우를 많이 설계를 드리는 편입니다. 어쨌든 인플라이라는 회사는 뭐 어느 정도 뭐 성장했고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 양이 얼마나 늘었고 드루이드 커뮤니티는 얼마나 컸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어떤 기능들이 나왔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에는 이제 기존의 드루이드 데이터를 입수할 때 뭐 플렉서블 하기는 하지만 이제 스키마를 많이 선언해서 쓰는 쪽으로 이제 광고를 했었는데 스키마 리스 인제스션이라고 해가지고서 입수를 그냥 자동으로 걸면은
그 데이터의 패턴을 보고서 스키마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는 뭐 폴라리스에서는 플렉서블 모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스키마리스 인제스션이 나온 게 이제 메인한 거고요. 제이선 네스티드 제이선 컬럼 지원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좀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스티드 어레이 함수들 그 언네스트 같은 함수들이 있어가지고서 좀 어레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도 좀 편하게 익스펜드하고 이런 기능들이 이제 많이 추가가 되고 강화가 됐습니다. 네, SQL 쪽에서는 이제 그 MSQ라고 하는 멀티 스테이지 쿼리 엔진. 네, 뭐 저희는 이제 MSQ라고 하고 뭐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복잡한 쿼리를 풀 때 예전에 이제 실행 계획 짜가지고서 데이터를 이제 그 쿼리를 해내듯이 그걸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스테이지로 나눠가지고서 이 단계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그 트리노 그러니까 프레스토가 만든 용어였고요. 지금 프레스토가 그 용어를 쓰진 않지만 그 피노라든지 저희라든지 다 이제 멀티 스테이지 쿼리 엔진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건 이제 단계별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SQL 플래닝이 이제 잘 돼야 되니까 플래너 쪽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플래너가 강화되면서 예전에는 데이터에 대한 변화라든지 변조라든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한다고 했었을 때 리인덱스를 하시면서 변경을 주세요 라고만 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SQL 구문 베이스로 좀 복잡한 쿼리 구문을 써가지고서 DML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제 배치 때 그리고 윈도우 함수들 이제 들어와서 상당히 잘 쓰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네, 데이터베이스 측에서는 드루이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쿼리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 히스토리컬에 이제 세그먼트가 적재돼야지만 쿼리가 가능했는데 이제 어싱크 쿼리라 그래가지고서 오래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 히스토리컬에서는 리텐션 피어리드를 지나게 해놓고서 S3랑 그 하드에 놓고 그 다음에 쿼리 엔진은 느리지만 그 쿼리를 S3에 있는 세그먼트를 읽어가지고서 장기 직격 쿼리를 돌릴 수 있는 이런 S3 슬랩트 같은 쿼리 엔진이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버그랑 이제 델타 레이크 파일을 네이티브하게 입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밋에서 그 데이터브릭스랑 합작으로 해서 발표를 한 건데 물론 이제 저희한테 가끔 이제 문의 주신 분들 중에 정기적으로 이제 배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드루이드에서 스케줄러는 관리가 안 돼요라고 물어보셨을 때 쓰지는 마세요. 근데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 아이스버그나 델타 레이크 같은 게 생각해보니까 이제 오늘의 집에 편집점을 잡는 것보다 제 편집점을 잡는 게 좀 많겠군요. 델타 레이크나 아이스버그 자체가 당초 매니페스트 파일로 이제 변경분을 계속 기록하는 구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계속 기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스케줄드 배치라는 인덱스 패널레 같은 스케줄드 배치라는 그 기능이 나와서 그 아이스버그나 델타 레이크 파일을 보고 이게 변경되는 것 바탕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적재하는 이런 기능이 프리뷰로 나왔는데 제가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공고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트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예전에는 그 드루이드 콘솔 기준으로 1000개로 넘어가면은 이거 데이터 어떻게 내려요? 라는 질문들을 이제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인플라이 사셔서 피벗 쓰시면 됩니다라고 했었지만 이제 그 어싱크 쿼리에서 익스포트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왔고 올 상반기에 이제 CSV 익스포트 나왔고 이제 파케 익스포트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 릴리즈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퍼레이션이 좀 더 쉬워졌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폴라리스 영역하고 이제 그 K8S 부분들이 좀 이제 같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했었을 때는, 네, 실제로 그걸 설정해서 쓰기에는 조금 이제 그 바가 있지만, 미들 매니저 리스 인젝션이라 그래서 이 인젝션 할 때 미들 매니저가 P1을 발행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그 K8S에 디플로이 할 때는 미들 매니저가 팟을 갖지 않고 떠가지고서 그 인젝션 잡이 생길 때마다 이제 서버리스하게 자원을 할당해가지고서 입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엔진 기술이 추가가 됐고요. 저희 사스 폴라리스 기준으로는 이제 그거를 약간 그 심리스하게 그 서비스로 만들어가지고서 그 서버리스 인젝션이 가능하도록 이제 기능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컴팩션이라 그래서 예전에 컴팩션 한다 그러면은 뒤에 이제 배치로 돌았다 그러면 뒤에 조금 더 나오겠지만 이 기능은 이제 계속 진행 중인데
약간 쉐어드 락킹 개념이 들어가가지고서 데이터가 이제 계속 들어올 때 이 세그먼트를 지속적으로 이제 그 컴팩션을 하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요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이게 업서트 기능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그 업데이트되는 이런 스트림들이 쭉 들어올 때 실시간은 약간 이제 그런 카프카 루크업의 그런 트릭을 활용해 가지고서 실시간에서는 잠깐 어떤 플래그가 있는 걸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컴팩트 하면서 이 업데이트된 데이터들을 말아서 이렇게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그 기능들이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사스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사스 솔루션들이 있으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스스로 사인업하시고 이제 쓰시는 케이스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고요. 그냥 이제 그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만약에 이제 사스를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전 대부분 이제 가드레일을 많이 쳐드립니다. 그런 업무는 레이크에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거나, 그런 업무는 따고 좋은 거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드리고요. 이 케이스면은 폴라리스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케이스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폴라리스는 계속적으로 기능을 많이 강화하고 있고요. 네, 앞에 좀 설명을 드려서 좀 유연한 아키텍처랑 이제 그런 다양한 입수 로직들이 이제 많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뭐 폴라리스는 그 사스 환경으로 만들어서 그 아까 전 섹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드루이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을 많이 낮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입 장벽이 없지는 않지만요. 여러 가지 파라미터 세팅이라든지 컨피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장애물을 많이 낮춰놓은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폴라리스는 일단 시작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6개의 컴포넌트를 띄워야 되는 드루이드 아키텍처보다는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작게 시작하기에는 괜찮은 이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폴라리스는 이제 뭐 성장하고 있어가지고서 전 세계 리전이 몇 개 안 되는데, 윤이사님의 그 강력한 이제 내부 건의로 인해서 감사하게도 이제 한국이 인도 다음으로 아시아에서는 런칭이 됐었고요. 2025년을 본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은 좀 더 이제 유즈 케이스를 늘리고, 그러니까 드루이드에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에는 95%의 유즈 케이스는 결국엔 클릭 스트림 기반의 분석입니다. 대부분 광고건 아니면은 이상 탐지건 아니면은 사용자 행동 분석이건 대부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5%에서 뭐 그 내외가 가끔 이제 그런 그 트랜잭션 분석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이런 것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늘리려는 시도들을 뭐 작년에는 IoT로 해서 이제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포먼스 강화, 에코시스템 강화는 뭐 이건 모든 오픈소스가 말하는 얘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저희 R&D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섹션을 볼 때 이제 핫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랑 이제 콜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쿼리의 이제 복잡도를 봤었을 때 쿼리 자체가 복잡하고 오래 돌리는 이런 장기 집계성, 리포트성 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성은 높지만 뭐 이제 드루이드가 얘기하는 간단한 그룹 바이들 이런 쿼리가 있다고 보면은 원래 드루이드의 이제 태생은 이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실시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시성이 매우 높다라든지 약간 아니면 핫 데이터, 어쨌든 핫하게 봐야 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을 때 이제 드루이드가 이 용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됐다라고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스테이지 쿼리는 이제 이 영역을 해결하려고 만든 겁니다. 드루이드에 이제 10년치 데이터를 넣고 싶은데 10년치 넣으려고 그러면은 히스토리컬에 다 넣어야 돼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뭐 해서 이제 그런 쿼리 프롬 빅스토리지 같은 기능들도 생겼고, 만약에 데이터가 5년 넘어가면은 조인 쿼리 있는 게 당연하냐 이런 요구 사항들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기존의 드루이드 쿼리는 이제 스캐터드 게더라 그래가지고서 되게 단순하게 이제 그 해쳐 모여 약간 이런 쿼리였다 그러면 좀 스테이지를 나눠가지고 이제 쿼리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여기까지는 이제 잘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쿼리 부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그 기능이 계속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고,
윈도우 펑션도 잘 되기는 하지만 아직 뭐그 그 알파, 베타 단계여가지고서 뭐 이제 그런 플래그들을 켜야 되는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놓고 보니까 뭐 이제 이런 고객들의 이제 피드백들이 있는 거죠. 뭐 자료는 이제 나중에 어쨌든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뭐 길게 얘기를 안 하고 짧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DW성 쿼리들은 뭐 방법이 없겠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그런 DW성 쿼리들, 이그젝트한 것들 물론 되지만 이제 한다 그랬을 때는 성능이 이제 뭐 늦어질 수 있으니까 뭐 추세 분석이면은 어프록시메이트를 쓰세요.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했다 그러면은 그런 요구 사항들이 이제 생긴다고 했었을 때 그 중간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뭐 저희가 올 연말부터 많이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MSQI라고 뭐 인터랙티브라고 하고 있고요. 뒤에서 좀 더 다시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두 세션 자료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가지고 온 거여서 어쨌든 그래가지고서 이런 이제 이 드루이드 안에 들어온 데이터들 중에 완전 단기 집계 쿼리 되는 거 알겠고 빠른 쿼리 원래 빠른 건 알겠는데 그 중간 영역에 있는 이런 뭐 DW성 쿼리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니? 라는 이제 질문들이 이제 있었을 때 요거에 대응하는 기능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요거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쿼리를 이제 그 쿼리 엔진을 이제 추가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MSQI라고 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이제 듣기니까 그래서 그게 뭔데라고 얘기를 하면 그 MSQ 엔진은 지금 결국에는 그냥 그 셔플링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잡이 발행이 되면은 미들 매니저에 있던 그러니까 피원들이 떠가지고서 워커들이 떠가지고서 결국에는 그 셔플링을 하면서 연산을 해서 그 잡을 만들어주는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잡이 한번 발행이 되면은 그때 그 세그먼트들을 읽어오는 거죠. 그게 히스토리컬에 있건 아니면은 딥스토리지에 있건. 근데 DW성 쿼리라는 거를 보다 보니 지금 이 어싱크 쿼리라고 하는 MSQ 쿼리라고 하는 거에 이제 쿼리 엔진은 이걸 활용할 수 있기는 한데 얘는 이제 매번 발행될 때마다 결국에는 새로 그 뭐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SQL 뭐 프로파일도 넣고 뭐 SQL 부문 캐싱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매번 이 콜드 쿼리는 이제 요 세그먼트들을 읽어가지고서 매번 이제 도는 그런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바로 때리는 S3 셀렉트 같은 거라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제 아테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자주 짓게 되거나 이런 쿼리들은 이제 프리캐싱 해가지고서 캐싱 해놓고서 좀 더 쿼리 엔진이 이 MSQ로 만들어 놓은 이런 좀 조인이 지원되는 이런 좀 복잡한 쿼리 엔진들이 좀 잘 되게 해서 요 중간 영역을 채워보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꼭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죠. 저거는 이제 트리노나 뭐 다른 것들이 많이 하는데 그게 꼭 드루이드에서 돼야 되나요?라고 이제 하는 질문들이 있긴 하지만 네, 말씀드린 대로 요 기능 때문에 드루이드를 선택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요 기능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요 기능 때문에 썼던 데이터가 이제 늘어나고 지금 그것도 되거든요. 드루이드 안에 있는 쿼리와 이제 레이크에 있는 파켓 파일 조인해가지고서 쿼리 뽑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거든요. 이제 그런 유즈 케이스들이 뭐 레이크형 솔루션으로 드루이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드루이드가 뭐 없어질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레이크하고 어떻게 연동돼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모든 거를 레이크에서 할 게 아니라 드루이드에서 그냥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라고 했었을 때는 드루이드가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대한 그 답을 좀 제시하고 있는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그래도 뭐 버추얼 스토리지, 뭐 패브릭,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튜너블한 로컬 캐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메모리를 얼마나 먹고 뭐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저도 아직 잘 몰라요. 다만 약간 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그 CTO가 얘기했던 거는 그냥 그러니까 점점점 지금은 이제 쿼리 엔진이 뭐 이렇게 드루이드 콘솔을 보면은 네이티브 있고 시퀄 있고 그 다음에 멀티 스테이지 쿼리는 이제 얼마 전에 태스크로 바뀌었어요. 뭐 태스크 쿼리 엔진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쿼리 엔진들을 장기적으로는 사용자 관점에서 심리스하게 병합하고 싶다. 물론 파라미터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식의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네, 퍼포먼스 얘기는 네, 뭐 저희 좋아진 얘기들만 할 거니까 네스티드 컬럼들 자동 인덱싱하는 기능들
올라가가지고서 네스티드 컬럼 성능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이라는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 집계는 빠르지만 매번 집계를 하니까 물론 이제 캐시도 있긴 하죠. 히스토리컬 캐시랑 리절트셋 캐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집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계속 어쨌든 매번 컴퓨팅을 하는 건데 이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세그먼트의 특정 공간 안에다가 결국에는 자주 집계될 데이터들의 카운트라든지 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말아서 매적 값들을 미리 말아서 저장을 해서 세그먼트 레벨에서 갖고 있겠다는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치마크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프로젝션 없을 때는 맨날 컴퓨팅 하던 거 당연히 이제 집계값 만들어 놓고 조회해서 보면 당연히 빠르겠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CTO님 나름 존경합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시지만 자산은 저희 한 1000달러 갖고 계시고 어쨌든 이런 에코시스템을 봤었을 때는 결국 이런 에코시스템을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부분의 스노플레이크도 자체 엔진이 있고 자체 파일 시스템도 있고 하지만 결국엔 다 아이스버그라든지 델타 레이크하고 인티그레이션 돼가지고 이것과 이제 어떻게 어우러질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사실 드루이드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드루이드는 이제 우린 여기서 이제 입수해가지고서 그런 하이 컨커런시 쿼리들을 받아주는 형태로 가겠다라고 이제 에코시스템을 잡았고요. 그래서 레이크가 있다고 했었을 때 저는 좀 레이크의 중간 단이나 앞단에서 드루이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CTO님은 여전히 드루이드의 원태생처럼 이런 실시간 분석이라든지 이런 리얼타임의 어떤 집계 쿼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드루이드를 포지셔닝을 하기를 원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레이크 타입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밑에 얘기하지만 이제 업서트 기능이 저희는 이제 업서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디멘전 업서트, 이벤트, 리얼타임 이벤트 업서트, 그다음 배치 업서트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디멘전 업서트는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디멘전 정보니까 자주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거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업서트 같은 경우 이제 과거 데이터에 대한 배치로 이제 업서트하는 거는 약간 몇 가지 트릭이 있긴 합니다. 풀 아우터 조인으로 풀 수도 있고 몇 가지 트릭이 있어서 요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벤트 단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업세트가 들어왔었을 때 이 리얼타임 스트림 업서트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기능들을 이제 추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도 아직은 좀 더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아까 했던 얘기들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저희 프로덕트 팀하고 이제 저희 이노베이터 리더 한국에 오셨던 이제 에릭 체더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까 했던 얘기들 그래가지고 저희는 요거를 저희 에릭 체더는 이제 다트라고 표현을 해서 데이터 프로파일이 있어가지고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 어싱크가 있고 그다음에 드루이드 약간 오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F1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F1 엔진 같이 빠르게 봐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의 웨어하우스 영역을 좀 추가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좋은 그렇게 벤치마크 했었을 때 잘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까 그랬었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했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버추얼 스토리지 패브릭이라고 하는 거는 프리 웜드 캐시랑 그 다음에 다이나믹하게 이제 쿼리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서 이제 이 다이나믹 캐시를 갖고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캐시 레이어 기반으로 좀 DW적인 워크로드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프로젝션 얘기 드렸었고요. 결국에는 기존의 세그먼트 파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결국엔 세그먼트 파일은 쭉 보면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밑에 그러니까 딥 스토리지 밑에 있는 그냥 디렉토리 구조니까 이런 프리 칼큘레이트 된 값들을 세그먼트 레벨에서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히스토리컬 캐시라 그래가지고서 캐시 영역으로 가져가긴 하는데 그걸 그냥 물리 파일 레벨에다가 물리 세그먼트 레벨에다가 기록을 해두고 그때 읽고 이걸 그냥 캐싱하지 연산해서 캐싱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인베디드 프로젝션이 이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요. 1월 릴리즈 때 아마 추가가 프리뷰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어가지고서 어쨌든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예전에 이제 컴팩션을 한다 그러면은 컴팩션을 하는 이유가 이제 추가되는 이제 그 어펜드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다 그랬을 때는 이제 컴팩션을 돌리면 이제 깔끔하게 파일이 말리니까 좋기는 한데 그러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뭐 스트링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타임 스탬프 컬럼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과거 시점의 데이터라 그러면은 그건 이제 컴팩션이 저쪽에 이미 돼 있는데 그 드루이드가 컴팩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기준은 이제 컴팩션에 대한 플래그 값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전에 컴팩션이 끝나 있는 데다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 안 되는 부분들 아니면 수동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약간 쉐어드 락킹 개념을 넣어가지고서 이런 데이터들이 쭉 들어올 때 쉐어드 락킹 개념을 넣어서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에 대한 이 락킹으로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고 이걸 갈아치는 이런 기능들도 이제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미 그 컨커런트 컴팩션이라고 하는 그 지금 뭐 프리뷰라고 이제 익스페리멘탈이라고 플래그가 되어 있는 이 기능이 좀 더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 MSQI라고 하는 이 기능들을 지휘시키는 거를 2025년의 목표로 갖고 있고요. 뭐 이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MSQ 엔진, 그러니까 기존 드루이드 쿼리 엔진이 아니라 뭐 그런 멀티 스테이지 쿼리 엔진을 좀 더 캐싱된 그 중간 결과의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쓸 수 있다 보니 대규모의 조인이라든지 좀 카디널리티 높은 그룹 바이라든지 이그젝트한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볼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성능은 뭐 다른 DW들하고 크게 다르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뒷받침해주는 그 버추얼 스토리지,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션들이 내년의 주요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쭉 말씀드릴 내용들은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코멘트까지 드리고 제 세션을 마치고자 한다 그러면은